네, 중부와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5호 태풍 장미까지 북상 중이어서 전국에 더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호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연구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출근할 때 정말 비가 쏟아지다 보니까 오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오실 때 좀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도 뭐 그런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서 예. 뭐 자동차 아니라 자동차는 집에 있고요. 지금 뭐 직접 흔히 또 말하는 대중교통- BMW 타고 왔습니다. 대중교통을 또 이용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서울에 뭐 300mm 이상의 비가 지금 예보된 상황이고 곳곳에 오다 보니까 이제 도로 침하 현장도 또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된 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동안에 뭐 비가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 기초 토양, 집안 토양들이 전부 다 그 약화돼 있는 상태고 또 물이 굉장히 그 포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가 더 내린다 그러면 당장 붕괴로 이루어 나갈 그런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현재 뭐 재해 대책 비상 2단계를 발령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단계면 어떤 대비 태세 정도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 전국에 81개 시군구에 그 산사태 경보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당장 한 거는 위험 지역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는 게 가장 우선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계 피난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경계 피난에 우선은 돼야지 다른 주변에 어떤 돌볼 새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취약 지역 대피가 가장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두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집중호우가 계속 내리면 빠르게 피할 수 있는 것을 그 주민들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이번 장마로 인명 피해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모두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그런 상황입니다. 9년 만에 거의 최대 인명 피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굉장히 긴 장마 기간 동안에 그 집안이 굉장히 약화된 게 우선적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추가적으로 뭐 한 서울에도 250mm가 추가적으로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약화된 집안을 가지고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으면서 이게 꼭 위험한 지역이다, 위험하지 않은 지역이다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하지 않은 지역도 지금 토사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전남 곡성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5명이 사망했고 전북 장수군의 한 마을에서 또 주택이 산사태로 매몰되면서 부부가 또 사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하면 토사가 덮치는 데까지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고 하던데 그게 어느 정도인 겁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표층 붕괴, 뭐 심층 붕괴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서서히 내려오는 거지만 이렇게 그 산사태와 같이 표층 붕괴로 나타나는 경우 초당 움직임 있잖아요. 네. 미터 퍼 세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5에서 10미터 퍼 세크로 그 토사가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똑딱 하는 순간에 5 내지 10m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고 우면산 같은 경우는 물을 굉장히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14m 퍼 세크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속도가 빠른 상황입니다. 그럼 몇 초 사이에 그렇게 한 번에 다 쓸어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속도 이미 이제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면 대피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좀 그렇게 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좀 감지할 수 있는 징후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경계 피난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산사태는 좀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건가요? 뭐 평소에 들리지 않던 웅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평소에 그 물이 솟지 않는데 뭐 용수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용수라고 하면 그 산 주변에서 뭐 그런 현상이 예, 나오는 평소에 이제 건가요? 물이 흘러나가는 뭐 배수로가 아니라 그냥 사면에서 그냥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이제 터질 가능성이 크기 이미 때문에 이제 집안에 물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군요. 그리고 네. 평소에 이제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막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그러면은 뭐 땅이 이제 집안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주변에 어떤 뭐 안반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 낙석이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은 뭐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럴 때는 그 상당히 산사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재도구야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명 피해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조 징후가 있으면 이걸 포착을 하고 미리 피하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발생을 할 때 조금이라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좀 대피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 일반 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곡과 능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곡에서 피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물이 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산지는 이제 유료가 작아가지고 금방 물이 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곡보다는 능선 쪽으로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서 만약에 쾅 소리가 난다고 해서 산사태 날 때 나오는 그 소리인데 그 소리가 나게 되면 주위에 재빨리 가장 그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뭔가 특히 그 집안을 이루는 기초, 기둥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견고한 부분 뒤편에 있으면 그게 저 자기 몸을 막아줄 보호할 수 수 있는 있는 거군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종의 파도를 치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을 좀 찾아서 숨어야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적기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그러니까요. 사전에 생각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변에 가장 안전한 장소가 무엇인가 둘러볼 필요는 있습니다.避난이 안 됐다 그러면. 예. 지금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에도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인데 이렇게 한번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서 또 산사태가 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겁니까? 그게 산사태가 일어난 그 장소에는 안 납니다. 하지만 그 옆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산사태가 난 지역 주변에 이제 그 방수포라든지 그런 부분을 씌우고 또 그 상부에 그 물을 빼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배수로를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우선적인 어떤 조치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후속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가장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당장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짧은 시간, 한두 시간 내에 그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방수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비 예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나 그런 주민들께서 지역, 좀 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태풍 장미도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를 통과해서 부산, 경남, 남해안 지역이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 좀 사전적으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산사태를 미리 막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 예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방 단계를 지나서 대비 단계에 있고 대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상황을 좀 더 다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 지역에서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한데 위험 지역은 이제 산림청에서 전국에 26,000개의 취약 지역을 정해가지고 그 위험 지역을 정해놨거든요. 그 위험 지역에서 빨리 나오시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외국에서 보면 뭐 재해가 나면 집안에서 숨었다가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그것보다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첫 번째 뭐 대응 단계. 지금 당장의 최선책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취약 시설 좀 주의해야 할 장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디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이미 그 취약 지역은 그 나와서 고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뭐 누구나 접근하면 알 수 있습니다. 취약 지역의 임야지대를 대상으로 경사, 균열, 암석, 종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산사태 취약 지역 혹은 위험 지역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취약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취약 지역의 공통점은 이제 산지와 야계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산지에 인접된 그런 시설인 경우에는 그 사면 높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 땅 높이죠. 그 부분에 한 5배 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영향이 있고 또한 그 계류에 그 취약 지역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류 하류 부분부터 한 1km 정도까지 지정돼 있거든요. 네. 그 내에 있는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취약 지역으로 지금 묶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그것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취약 지역 할 때는 뭐 첫 번째 위험 지역을 가지고 전문가 판단 하에 조사를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심의에 붙여서 또 시민들 의견까지 다 들어가지고 그게 이견이 없을 때 그 즉시로 공포되는 거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
고속도로도 많이 지금 통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산을 깎아서도 도로를 만든 경우도 있어서 이 산사태에 더 좀 취약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달리고 있는데 흙더미가 좀 쏟아지는 경우도 충분히 좀 저희가 지금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보호 조치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한테 내 차에 덮친다 그러면 전 재빨리 그냥 차를 버리고 목숨을 구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 다음 단계 만약에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옆에서 절대 본인들이 이제 차를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나가지 않고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무리하게 또 그걸 또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닥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 몸부터 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산사태들이 인재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관리를 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위험 지역을 선정해서 그 위험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전국에 지금 2만 6천 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예방 사업을 어느 만큼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점검도 필요한데 이게 1, 2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당연히 뭐 산지나 야계 사방 또 사방댐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구조적인 대책으로 가는 거고 그 외에 만약에 시설 및 설치돼 있지 않다 그러면 비구조물 대책 결국에는 경계 피난이죠. 미리 예상하고 그 지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정책 목표를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호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연구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